안녕하세요. 드라마 스팟입니다. 여러분 예고편 보셨나요? 바닥에 떨어진 이나의 핸드폰, 그리고 마치 납치된 듯한 긴박한 분위기.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오히려 사냥꾼으로 돌아선 이나와 한샘의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길 한복판에 떨어진 핸드폰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나는 지난 화에서 범인이 자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고 그 정보의 출처가 바로 휴대폰이라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이번엔 그 정보를 덫으로 이용한 겁니다. 바닥에 일부러 놓인 핸드폰, 그 주변에 퍼진 긴장감은 어쩌면 이나가 치밀하게 설계한 연극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껏 퍼즐을 따라가기에만 급급했던 이나와 한샘. 하지만 이제는 판을 바꿨습니다. 먼저 움직였고 스스로 미끼가 되어 범인을 유인하려는 강수를 둔 거죠. 그동안 퍼즐을 조립해 나가던 이 드라마가 이제는 퍼즐을 흩뜨려 범인의 심리를 흔드는 국면으로 넘어간 셈입니다. 심지어 이번 예고에선 마지막 퍼즐까지 등장했습니다. 온통 검게 칠해진 마지막 퍼즐 조각. 이 퍼즐은 어떤 과거를, 어떤 진실을 상징하는 걸까요? 그리고 지난화 이나는 제주도에서 오철진을 만난 뒤 또 하나의 퍼즐을 받았습니다. 퀵배달로, 그것도 이동 중인 차량까지 따라와 퍼즐을 전달했다는 점에서 범인은 단순한 장난이나 복수를 넘어서 치밀한 계획 아래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오늘 영상에선 하나씩 맞춰져가는 퍼즐 속 숨겨진 메시지를 분석해보며 드디어 다가온 마지막 퍼즐의 의미, 그리고 진범의 정체에 대해 예측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드라마 스팟은 여러분의 응원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고 속 이나는 누군가에게 끌려간 듯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가능성이 보입니다. 바로 범인을 유인하기 위한 미끼가 된 상황. 이나는 지난 화에서 범인이 자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에 소름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핸드폰 위치 추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눈치채게 되죠. 그렇다면 자신의 위치가 발각되는 걸 감수하고 일부러 핸드폰을 떨어뜨려 놓는 이 장면은 범인을 역으로 유인하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단 2회차만을 남겨둔 상황. 그동안 늘 범인의 수에 끌려가던 이나와 한샘이 드디어 처음으로 먼저 움직인 거죠. 이나의 행동은 단순한 탈출이나 생존을 위한 선택이 아닙니다. 이제는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고 모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공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전엔 한샘도 함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서로를 의심하던 관계에서 서서히 신뢰로 바뀌어온 두 사람. 이제는 완전히 한 팀이 되어 범인을 코너로 몰고 있는 듯한 흐름이 보입니다. 제주도 사건은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니었습니다. 오철진이 제트기 아래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그 현장은 누군가에겐 메시지를 전하는 공간이었죠. 당시 제주도에 있었던 사람은 이나, 이승주, 황인찬, 그리고 양 팀장.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은 많지만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이나를 뒤쫓아 퍼즐을 전달한 오토바이 배달원의 존재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범인은 단순히 살인을 저지른 것만이 아니라 이나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며 조종하고 있던 인물이란 사실. 이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닌 감시와 조율이 수반된 고도의 심리전이라는 걸 말해줍니다. 여기서 하나의 중요한 가설이 떠오릅니다. 바로 살인을 저지르는 인물과 퍼즐을 보내는 인물이 다를 수 있다는 것. 살인범은 복수를 위해 움직였지만 퍼즐을 보내는 자는 이 모든 사건의 배경과 진실을 알고 있으며 이나에게 단서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퍼즐을 보내는 자는 누구일까요? 황인찬, 가정부 아주머니, 혹은 양 팀장이 찾고 있던 친모? 아직 답은 없지만 제주도 사건은 누가 범인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었는지를 짐작케 하는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드라마의 시작점이라 여겨졌던 윤동훈의 죽음. 하지만 퍼즐의 순서상 첫 번째는 그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언론인이었던 이강현. 그의 죽음은 비닐봉지 질식사, 자살로 위장된 살인이었죠. 그리고 현장에 퍼즐이 남겨졌다는 점에서 이 시점부터 이미 모든 퍼즐은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윤동훈은 경찰직을 내려놓으며 분노했고 가정부는 그 사람이 변했다고 증언했죠. 혹시 윤동훈이 이강현 사건의 가해자였고 이후 죄책감에 스스로를 죽였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나가 기숙사 친구에게 네가 내 알리바이야 라고 말한 장면, 그리고 블랙아웃 상태로 삼촌의 시신을 마주한 장면은 이나가 죽음을 미리 예감했음을 암시합니다. 윤동훈이 자살을 택했다면 그를 도운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집을 지키던 가정부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이 가정부가 바로 양 팀장이 찾던 친모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동훈은 이강현을 죽였고 가정부는 이를 덮기 위해
혹은 그를 도와 자살을 연출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 퍼즐의 시작은 누군가의 죄책감과 복수심,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제3자의 설계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퍼즐의 주인공은 퍼즐의 조각이 거의 다 맞춰진 지금 가장 많은 의혹이 집중되고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어둠의 아이, 그리고 칼의 친구. 양 팀장이 죽기 직전 남긴 말, 그 아이는 누구일까요? 그 아이는 정말 이승주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인물일까요? 한샘의 친구이자 어릴 적 고아원 출신으로 보이는 인물, 그리고 황인찬이 세미나에서 언급한 어둠의 아이 역시 이승주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만약 이승주가 진범이라면 퍼즐을 직접 보낸 인물은 황인찬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퍼즐의 위치는 마치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전달할 수 없는 곳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마지막 검은 퍼즐 조각은 그 어떤 피해자도 아닌 이나의 부모를 상징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퍼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모든 퍼즐을 완성한 이나, 이제 그녀는 마지막 조각, 즉 자신의 과거를 마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퍼즐 조각 하나하나가 밝혀낸 진실들, 그리고 그 퍼즐들을 전달한 누군가의 메시지,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연쇄살인극이 아닌 복수와 죄책감, 치유와 마주함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것을요. 어떤 퍼즐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어떤 퍼즐은 지켜내지 못한 후회를, 그리고 마지막 퍼즐은 어쩌면 자신 스스로를 향한 사죄였는지도 모릅니다. 9 퍼즐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퍼즐을 이나와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그 마지막 퍼즐의 진실을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라마 스팟이었습니다.